입시 설명회 한번 가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렇고 연고대는 저렇고 아무래도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근데 듣다 보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아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수험생 성적 분포는요. 가운데가 가장 두꺼운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즉 중위권 학생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설명회에서는 이 가장 많은 구간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설명회에 2-3시간 듣고 나와도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중위권 구간, 오히려 전략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9등급제는 등급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었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5등급제에서는 어떤가요? 5칸으로 나뉘어지죠. 옛날 9등급제 기준으로 2, 3, 4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전부 다 2등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4, 5, 6등급 정도 봤던 학생들은 지금 3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성적 세탁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등급 내신만 가지고 뽑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2028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대학들이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2028 대입 분석 자료를 보면요. 서울대 정시 모집 인원이 15.6 줄었고요. 연세대는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들이 정시 인원을 대폭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인 만큼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리를 수시로 옮겨갔습니다. 수시 모집으로요. 그래서 2028 전체 수시 모집 비율이 80.8% 올라갔습니다. 이건 역대 최대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로 더 많이 뽑으니까 수시에 중복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연세 이동을 하게 되겠죠. 서울대 합격자가 연고대 안 가고 서울대로 가고 연고대 자리가 비고 연고대 합격자가 서성한을 안 가고 연고대 가니까 서성한 자리가 비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도미노처럼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요. 수시에 중복 합격한 최상위권 수업생이 대거 연세 이동하게 되면서 당초 수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권 대학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대학은 수시로 대부분 정원을 정시로 축원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뜻이냐면요.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수시 모집에서는요. 추가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해당되는 9등급제 기준 3등급 이하의 구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진짜 유용한 도구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모두의 2028 대입 등급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그 변환기인데요.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A의 1등급 환산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환산해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3등급을 받아도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에 하면 그 과목은 1등급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대학들이 이 A는 1등급 환산을 적용하는지 2028 시행계획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경기대입니다. 경기대는 이번 2028 시행계획에서 경희대와 동일한 산출 구조를 도입했어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과 성취도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해요. 무슨 뜻이냐면 등급이 3등급, 4등급이어도 성취도가 A라면 1등급 점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성대입니다. 한성대는 수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 등급과 성취도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고 명시되고 있어요. 다음은 세종대입니다. 세종대도 진로 선택 과목 20%를 반영하면서 성취도와 석차 등급 중 상위 성적 반영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학점 가산점 제도를 신설했어요. 공통점은 하나죠. 등급 숫자가 좀 부족해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은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신도 부족하고 수능도 자신이 없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비상구가 있습니다. 바로 약수령 논술이에요. 논술이라고 하면 일단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약수령 논술은 다릅니다. 일반 논술처럼 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핵심을 간결하게 답하는 시험이에요. 문항이 짧고 정답 구조가 분명하고 부분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대학이 이 전형으로 뽑느냐? 올해 2027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4개 대학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약수령 논술 시행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신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문이 더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먼저 가천대입니다. 약수령 논술의 메카죠. 전형 방법은요. 논술 100%입니다. 내신 안 들어가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한 개 영역만 3등급 이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3등급 이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맞추면 내신이 낮아도 논술 한 판으로 뒤지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천대 약술 논술은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따로 새로 공부할 게 아니라 수능 준비하던 게 그대로 약술 논술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한국공학대입니다. 한국공학대는요, 이공계나 IT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대학이에요. 문제 형식이 전형적인 약술형 논술인데요.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9문제 이내로 출제가 되고요. 전형 방법은 논술 80%와 내신 20%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공학대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희망인데 수능에 자신이 없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예요. 홍익대 세종은요, 2027학년도에 인문계열 약술 논술을 새롭게 신설했고요. 44명을 뽑습니다. 신설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시행되는 거라 정보가 적고요. 학생들이 몰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빨리 아시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예요. 출제 문항과 방향은 아직 미공개고요. 홍익대 세종에서의 발표 자료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대입니다. 수원대는 전형 방법이 논술 75%와 내신 2%예요. 수원대도 작년까지는 내신 비중이 40%였는데 올해 25%로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중에 닥쳐서야 약술형 논술이라는 게 있었네 하고 알게 돼요. 그러고는 수능 끝나고 파이널 5일짜리를 듣고 시험장에 갑니다. 그게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허수예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수능 공부까지 다 못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하위권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편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능 최저는 보통 3개 영역 합 8, 2개 영역 합 5 이런 식으로 요구가 돼요. 이걸 보고 부모님들이 내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는 2과목 정도만 죽어라 파면 됩니다. 그리고 2028 대입에서 수능 최저를 강화한 대학들도 있지만 일부 완화한 대학들도 있어요. 대학들이 수능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인하대예요. 인하대는 지역균형 수능 최저를 기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3등급이 2개만 나와도 기준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3등급을 맞췄다면 탐구 한 과목이 3등급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만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도요. 약학과 빼고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2028은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미적분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언매를 선택해야 유리하다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통합형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공통범위 내에서 내가 성적 올리기 가장 수월한 2-3과목 정도만 골라서 집중 공략하면 돼요. 선택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전략적 편식의 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판단 기준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영어와 탐구 한 과목, 이 2과목을 합쳐서 3등급이 나오거나 3등급, 4등급이 나온다면 수능 최저 전형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어나 탐구 한 과목, 이 2과목들의 전략적으로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이건 좀 다른 종류인데요. 전형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좌표가 안 잡히면 앞에 말씀드린 3가지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짧게 좌표를 잡아드릴게요. 경기도 진학지도협의회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공식 환산 자료 기준입니다. 5등급제 2.0에서 2.5를 받았다면 5등급제에서 3.1에서 4.0, 전국 상위 17%에서 33%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상명대, 가톨릭대, 그리고 거점 국립대 인기학과까지 가능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등급제에서 2.6에서 3.0 구간은요. 9등급제의 4.1에서 4.8, 전국 상위 34%에서 52%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수도권 외곽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비인기학과 라인이고요. 오늘 제가 2번째로 말씀드렸던 약술형 논술이 가장 빛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진짜 유용한 도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모두의 2028 대입 등급 변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변환기인데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의 5등급제 평균을 여기서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등급이 보이죠? 그러면 9등급제로 환산한 등급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등급을 여기다가 표시한 거고요. 9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등급인 거예요. 이건 대진대 연구자료를 여기다 9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반씩 토갑했을 때 변환했을 때의 이제 점수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2등급이다. 그러면 9등급제에서는 약 3.28 정도의 등급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대학이 쭉 나오죠. 그러면 가천대를 눌러보시면 가천대에서 9등급제에 한 이 정도 3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이 정도 대학을 갔다, 이 정도 과를 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막대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좌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변환기 링크는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영상 끝나고 바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이 낮다고 절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같은 등급이어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로 선택 과목 A의 환산, 약수령 논술, 전략적인 수능 공부, 내 아이 좌표 읽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입시 설명에는 가장 많은 중위권 구간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그 구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의 등급이 낮다고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진짜 늦은 건 바뀐 입시 판도를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그 한 발자국 더 앞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무기를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부모님, 그 마음이 이미 절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롤쌤이었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